학술연구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회 서기관입니다. 교육부 20 R&D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의 2025년 20 분야 R&D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부 20 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부의 R&D 예산은 올해 2025년에 약 5,9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11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 혁신 그리고 신진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좀 예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부의 내역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육부 내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문 후속 세대 지원 그리고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그리고 학술 연구 혁신 지원, 예전에는 구호 학문 균형 발전 지원으로 불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현재 이공학 개인 기초 연구가 있는데 이건 현재 신규 과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사업의 좀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은 이제 2025년에 총 1,56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부터 해서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좀 학문 후속 세대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두텁게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사과정생 연구전략금 지원은 이제 박사과정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024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던 석사과정생 연구전략금 지원도 이제 석사과정생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경우에 좀 전년 대비 해가지고 신규 과제 수를 좀 대폭 확대를 해서 약 2,700명의 대학원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사후 국내외 연수는 박사후 연구원이 국내에 있는 대학이나 국내외에 있는 대학이나 우수 연구기관으로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 신규 과제 수는 지금 소폭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닥 성장형 연구 지원입니다.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포닥의 연구 여건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포닥 성장형 공동 연구라는 사업을 신설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형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포닥 중심의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포닥이 실시할 수 있는 단독 연구 그리고 포닥 외에 이제 비전임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단독 연구 유형을 이번에 좀 새로 만들었습니다.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좀 그 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편성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비전임 유형을 좀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총 2,929억 원이 좀 편성이 되었고요. 현재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하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국가연구소 사업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은 원래 저희가 7억 원 가량의 이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 과제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이라든가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연구 거점을 만들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컬랩 사업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2025년부터 새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는 이제 2024년에 만들어진 이제 대학의 첨단 R&D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인프라 고도화 유형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 이제 편성이 되지 않았던 핵심 연구 지원 센터, 대학 내에 있는 R&D 장비를 집적해서 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2024년에는 이제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았었는데요. 2025년에 다시 신규 과제를 좀 편성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사업에서 종료 과제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후속 지원 과제도 저희가 새롭게 좀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바탕업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바탕업 방식으로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연구 지원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첨단 분야라든가 이제 어떤 지역에 좀 특화된 분야, 소외 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연구소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부와 가기부가 협업으로 해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와 가기부 차원에서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공고를 할
공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안내를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술연구 혁신 지원입니다. 1,441억 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그리고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학제간 융합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일단 신규 과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과기부가 하는 어떤 수월성 중심의 과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대학의 전반적인 학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저희가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보호 연구는 다시 또 신규 과제를 재편성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미래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R&D 지원과 같은 좀 새로운 과제를 좀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호 연구는 예전과 같이 이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진흥이 필요한 분야, 어떤 현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연구비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애초에 좀 연구자 자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좀 국가 차원에서 보호 분야를 지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이제 연구자께서 제안을 하시는 미드업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도전 연구 지원은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다학제,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더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좀 도전적이고 그런 창의적인 연구,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컬 R&D 지원입니다. 현재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사업이 이제 지역 대학에 있는 연구자만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사업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비수도권 대학에 있는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새롭게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글로컬이라는 좀 언급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글로컬이라는 좀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2023년까지 신규 과제를 뽑았던 학문 균형 발전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인 단독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좀 새롭게 좀 보다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좀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술 연구 혁신 지원에서 들어가는 이제 보호 연구, 미래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R&D 지원의 경우에는 일단 2인 공동 연구를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 연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1인 단독 연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공학 개인 기초는 저희가 이제 과기부랑 이제 2019년에 좀 지원 분야를 이제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어차피 이거는 신규 지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문 후속세 지원, 대학 연구 기반 구축, 학술 연구 혁신 지원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예산이 좀 많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2024년 대비해서 약 460억 원 가량이 증가를 하였고요. 대학 연구 기반 구축의 경우에는 600억 가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 혁신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과제가 좀 감소하였고 좀 계속 과제가 종료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43억 원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과제 수를 보시면은 이제 학문 후속세 지원의 경우에 이제 박사과정생, 석사과정생 연구 전형금 같은 경우가 약 1,200개, 1,500개로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하였고요. 박사 후 국내외 연수는 박사 후 국내 연수 300개, 국외 연수 100개, 그리고 포닥선정 연구 지원의 경우에는 총 226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비전임 유형의 경우에는 152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 연구 기반 구축에서 이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핵심 연구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약 10개 내외,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유형의 경우에는 9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에서 글로컬 랩은 약 14개 내외를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대학 기초 연구소 G램프 사업에 대해서는 6개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G램프라든가 또 국가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호 연구나 미래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R&D 지원의 경우에 좀 신규 과제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교육부 2025년 이공분야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회 서기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남연경 실장님께서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진흥센터 남연경입니다. 2025년도 교육부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 현장의 장비 단독 활용, 유효화로 인해 활용성이 저조함에 따라 장비 집적 및 공동 활용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고 저가의 범용 장비 중심의 구축보다는 첨단 R&D 장비 구축으로 인해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 수행 인력 중심의 단절적인 그 장비 활용보다는 장비 전담 운영 인력 육성과 양성을 통해 장비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 사업은 대학 R&D 역량 제고 및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 내 산재된 R&D 장비를 집적하여 연구 분야별 공동 활용하고 장비 전담 운영 인력을 통해 시설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과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이 연구 거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해 첨단 R&D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월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프라 고도화 과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핵심 연구 지원센터 중에서 우수한 센터와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지정해서 R&D 시설 장비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핵심 산태의 경우 68개소를 2024년도 기준 조성하였으며 본 센터를 통해 연구 장비 집적 신규 구축에 있어서 약 2,300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활용 건수에 있어서도 14만 4천 건의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공동 활용 수익에 있어서도 112억 원의 예산의 공동 활용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처음 실시된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2024년도에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평균 50억 원의 장비 구축비를 1년 차에 일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그 운영 예산으로 연간 5억 원 그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과제별 평균 5년간 총 7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전국에 그 포진되어 있는 그 사업 수행 기간 현황을 보시면은 68개 핵심 센터와 10개 인프라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기존에 종료 과제가 약 19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료됨에 따라 61억 원이 감액된 805억 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원 과제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 인프라 고도화 과제 신규 지원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고도화 과제를 신규로 지원해드리고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핵심 센터 지원 그 예산을 새롭게 재편해서 신규로 지원하며 그리고 종료된 센터 중에서 우수 센터를 중심으로 후속 지원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역시 신규 지원은 없습니다.
2025년도 지원 규모입니다. 핵심 센터 조성 과제의 경우 신규 5개 내외, 후속 5개 내외로 총 1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저희가 분야에 있어서 첨단, 소외, 지역 특화로 구분해서 연 평균 약 4.5억 원 내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3+3년으로 총 6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과제의 경우 기존에 종료된 센터 중에서 연 평균 3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신규로 9개 내외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며, 장비 구축비에 있어서 1년차 평균 20억에서 70억 원 사이 평균 50억 원 내외의 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드리고, 연간 운영비를 5억 원 이하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3+2년 총 5년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점 네트워크는 기존의 센터와 인프라 시설을 주축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관리비로 연 평균 1.5억 원 내외로 한두 개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은 3+2년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핵심 센터 조성 운영에 있어서 그 유형 안으로 3가지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첨단 분야는 말 그대로 그 혁신적 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해 수월적 역량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외 분야는 민간 투자가 저조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수행을 지원코자 10대 기초과학 분야 중 센터가 없거나 과소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화는 말 그대로 지역 산업체, 지역 특화 전략 기술과의 분석 서비스 중심을 토대로 해서 비수도권을 선정하되 센터가 과소한 지역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 개수는 각각 2개 내외, 1개 내외, 2개 내외인데 본 과제 수는 추후 신청이라든지 그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속 지원의 경우 종료된 센터 중에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약형의 경우 말 그대로 스케일업 차원의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센터의 R&D 지원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 사업이며, 그리고 자립형의 경우 자체 수입 증대에 바탕을 둔 재정 자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항목과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제 수는 각각 3개 내외, 2개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신규 지원으로 앞단에 그 평균 50억 원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20억 원 이상 70억 원 이하의 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드리고, 다만 1년차에 일괄 지원해 드리므로 반드시 1년차 구축을 원칙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차원에서 1년차의 구축이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책을 저희가 평가 시에 주안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 그 장비 구축비에 있어서 기존의 성능 향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비 구축비만을 예산으로 저희가 20억 원 이상에서 70억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그 장비 구축비 예산 범위에 따라 중형과 대형으로 분리되었는데, 올해는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그 예산 신청에 있어서 장비 구축의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저희가 평가함으로써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장비 구축비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장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단일 장비의 경우 한 개의 장비로 필요한 연구 활동이 가능한 주 장비 개념으로 최대 2점 이내의 단위 장비로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장비로 상호 연계되는 복수의 장비가 구축되어야 필요한 연구 활동이 가능한 장비인데,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장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추고자 좀 뭐 과대 확대해서 뭔가 이 예산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비의 어떤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축비 예산만을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 저희가 연간 5억 원 이하로 저희가 5년간 지원할 예정인데, 저희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사후 개시 기간으로 9개월인 관계로 3.7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장비 구축비와 마찬가지로 그 운영비 예산의 경우에도 실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므로 실소요 경비에 맞춰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개발 기관 그 시설 자격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센터의 경우 신규 지원은 대학 부설 연구소, 공실관을 대상으로 하며, 후속 지원 과제는 기존의 핵심 센터 중 종료 후 2년차 이하인 그 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점 네트워크는 기존의 그 핵심 센터와 인프라 고도화 시설이며,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의 경우 대학 부설 연구소, 공실관, 핵심 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그 대학에 있어서 4대 과기원은 핵심 센터, 인프라 고도화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설 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제우스 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설 등록은 제우스상으로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 승인을 완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국내 대학 이공 분야 전임 교원으로서 그 시설 조직의 장 외의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 책임자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제 기간 동안은 전임 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 책임자로서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IRC, IBS 연구 책임자는 핵심 센터와 인프라 고도화 지원 연구 책임자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으로 그 인프라 고도화 과제의 경우 핵심 연구자를 그 필히 한 분 이상을 포함을 하셔야 되는데요. 핵심 연구자란 첨단 연구 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혁신법 적용을 받는 당해년도 그 정부 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5억 원 이상의 그 연구 책임자로서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등 연구 성과가 탁월한 그 해당 소속의 그 해당 대학에 소속된 그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그 과제 예산 기준에 있어서 그 5억 원을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혁신법상 국가 R&D 사업에 포함되는 과제를 말하며 이때 공동이나 위탁은 제외하고 반드시 그 주관 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저희가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중앙 그 부처의 그런 예산을 저희가 국가혁신법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연구자에 있어서 그 해당 그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내 타 소속 연구진도 핵심 연구자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연구자는 IRC 및 IBS 연구 책임자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진 일정 및 문의처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아마 내일 정도 저희가 그 사업 그 공고가 신규 과제에 대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월 그 공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핵심 센터 신규 후소, 인프라 고도화 신규,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신규의 그 접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6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그 신청 접수를 마무리해 주셔야만 저희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를 필히 명심을 해주시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은 저희가 3, 4, 5 세 달 동안 약 진행될 예정인데 참고로 그 핵심 센터 그 신규 인프라 고도화 신규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있어서 서면 그리고 발표 현장의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센터 후소 그리고 거점 네트워크는 그 서면과 발표 평가 2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과제들 모두 6월 1일 사업 개시를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고,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2월 4일에 그 대전 ICC에서 저희가 그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전 ICC 14시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신규 과제 저희 그 공고문 그리고 신청 요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아이리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연구재단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아이리스를 통해 모든 과제 신청과 평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안내 전화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 그 엠페 융합 인프라실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현경 실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이공재 팀장님께서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의 이공재입니다. 그 앞서서 맨 처음에 그 교육부 김성애 서기관님께서 이제 이공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그 전체적인 그 추진 방향 등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올해 그 신규 과제가 좀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좀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신규 과제 공고는 이제 아직까지 좀 공지는 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후 그 공고문 등을 좀 참조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생 분들의 그런 학위 논문 관련 그 연구 지원을 위해서 2019년에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매년 이제 300여 개 그 신규 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작년에 좀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이제 800개 내외를 이제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 약 한 1,300개 규모로 지금 신규 과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이제 그 뭐 1년에서 2년이 되고요. 연 한 2,5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일은 지금 현재 그 9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석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신설을 해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이제 그 올해 좀 그 지원 규모를 좀 대폭 좀 확대를 해서 1,500개 과제를 좀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요.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며 역시 그 연구 개시일은 지금 9월 1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박사후 국내 연수가 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분들이 이제 그 국내 대학 등의 그런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인 그런 연구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지원 규모는 약 한 300개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이제 그 1년에서 최대 이제 3년이 되겠고요. 연간 6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개시는 지금 9월 1일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박사후 국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박사후 국외 연수는 이제 그 국내 대학에서 이제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그 해외의 그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원 기간은 이제 1년이고 그 연간 연구비 규모가 이제 그 지원 규모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한 100개 정도 그 신규 과제 규모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연구의 개시일은 지금 9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박사후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일 지금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포닥 성장형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이제 그 추진된 사업인데요. 박사후 연구원분들의 그런 주도적인 그런 연구 수행을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인 이상의 그 공동 연구 형태로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개 유형으로 좀 세분화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과 같이 2인 이상의 그런 박사후 연구원분들의 그런 공동 연구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신규 과제 규모가 이제 20개 내외가 되겠고요. 단독 연구는 이제 약 신규 과제가 54개 내외로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박사후 연구원분 1인의 그런 단독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유형은 이제 비전임 교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임 유형이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15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 연구 유형이나 단독 연구 유형은 이제 연구 개시일이 이제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 좀 공고를 해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일자 연구 개시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그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는 이제 그 앞서서 별도로 그 안내드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대학 중점 연구소의 이제 글로컬 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기존의 그 대학 중점 연구소 신규 과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제 신규 연구소를 이제 선정을 못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글로컬 랩이라는 사업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글로컬 랩은 이제 그 지역 특화 분야와 관련된 그런 기초 연구 분야의 그런 대학 연구소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및 그다음에 대학의 그런 연구 거점 육성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점형 유형과 그다음에 컨소시엄 유형으로 이제 구분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점형은 이제 그 일개 연구소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컨소시엄형은 서로 다른 그 대학의 이제 3개 내외의 연구소가 그룹을 이뤄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이제 그 거점형 같은 경우는 연간 15억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컨소시엄형은 이제 한 2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형의 그런 신규 과제 규모는 이제 11개가 되겠는데요. 이제 권역별로 좀 구분을 해서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는 한 5개 정도를 이제 선정할 예정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약 6개 연구소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서 3개 정도 신규 과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호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초학문의 그런 다양성과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호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좀 신규 과제가 반영이 못 됐는데 올해 이제 그 10개 과제의 규모로 신규 과제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교육부 서기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지원 방식은 이제 연구 현장에 좀 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보호 학문 분야를 좀 지정을 해서 이제 공지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형태도 이제 그 2인의 공동 연구 형태, 그다음에 1인의 단독 연구 형태를 통해서 연간 한 3억 원 이내로 총 그 5년간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연구 개시를 지금 9월 1일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미래도전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올해 그 신규로 이제 그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분들의 그 2인의 그 공동 연구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 분야 내에 그런 그 다학제의 융합 연구 형태를 좀 지원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지원 기간은 이제 총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 규모는 이제 2억 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해 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에 있으며 이제 연구 개시는 이제 9월 1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글로컬 R&D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올해 그 신규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비수도권 대학의 그 연구자분들이 좀 이제 지역 발전과 혁신의 그런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좀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기간은 이제 총 3년, 그다음에 올해 그 선정 규모는 약 119개 내외로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연구 개시는 이제 9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연간 지원 규모는 이제 그 1억 8천만 원 이내인데 국제 협업 연구 수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신규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개인 기초 연구 사업에서의 그런 1인 1과제 수행 제한, 그다음에 집단 연구 사업 내에서의 그런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원의 그런 일개 과제 수행 등이 기본적으로 좀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그 신청 요강 등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R&D 공통 사항으로 그 3척 50 제도와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 참여 제한 제재 조치를 받으신 분은 이제 신청 제한이나 이제 연구 수행 제한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청은 이제 그 지금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인 이제 아이리스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고 후에 별도의 그런 신청 매뉴얼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진 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연구 개시일이 예정이 돼 있어서 뭐 5월 하순이나 이제 그 4월 중에 이제 접수 받을 예정이고요. 박사후 국외연수나 이제 그 포닥 성장형 연구 지원의 공동 연구 유형, 그다음에 단독 연구 유형은 내일 좀 공고를 통해 가지고 2월 하순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들은 좀 세부적인 뭐 신청 요강 등을 좀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